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봄의 불청객 황사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어서 출근길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의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불안정한 물가에 중동 전쟁이 기름을 부은 건데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까지 치솟는 등 우리 경제도 비상입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2024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이영준의 극장골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이 쏟아지며 도로 통행이 제한됐고 5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날아온 흙바람에 오늘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출근길 나서는 분들 마스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월드컵대교 모습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바로 옆 성산대교도 형체만 보입니다. 다리 건너 밀집한 아파트들은 아예 모습도 희미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한복판 모습입니다. 황사는 어제부터 이어졌는데 오늘은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잿빛 도시가 됐습니다. 황사는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생겨나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황사 입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끌어올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와 영남 권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남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안개까지 짙게 끼겠습니다. 황사와 안개가 겹치면서 서해대교, 인천대교 등 해안 쪽 다리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8에서 25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리 환율은 달러당 1,400원까지 올랐는데 더 들썩이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당장 2%로 내려가기 힘들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그간 연준은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잡아왔습니다. 지난달 7일 상원 청문회에선 머지않아 목표치까지 내려갈 거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시장에선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데다 중동 전쟁 위기로 기름값마저 오를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3번은 낮출 거라고 봤던 기준금리도 2차례 인하에 그칠 거란 전망이 유력해졌습니다. 그래도 물가가 안 잡히면 내년 초에는 오히려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한국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달러당 1,400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한동안 내려가기 힘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 13분의 입장을 냈습니다.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국민을 향해 사과, 반성 이런 말을 직접 꺼내지는 않았는데요. 정작 사과는 비공개 회의에서 했는데 4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발언의 형식과 내용 모두 아쉽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에 자세를 낮췄지만 발언의 상당 시간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강조하는 데 썼습니다. 발언 도중 그러나 하지만 같은 표현이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그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결국 정책의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것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본 겁니다.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협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현안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만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정작 4시간 뒤에 전해졌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참패를 매서운 평가라고 규정한 것도 전언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어 하나하나 발언의 형식까지 메시지를 담는데 정작 국민 앞에선 사과하지 못하고 국무위원들 앞에서 사과한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몰라봬서 죄송하다,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며 비꼬았고 새로운 미래도 변명과 핑계뿐인 불통의 시간 13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일본이 해마다 내는 외교 청서에서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평가하며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 국가에서 파트너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14년 만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예 특파원입니다. 2023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한 해였다. 일본이 외교 청서를 내놓으며 한일 관계 개선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껄끄럽게 여겼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안입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높게 평가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중요한 이웃 국가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파트너로서 존중은 없었습니다. 독도는 역사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을 향한 저자세 외교는 지난 총선에서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를 지속하다 보니 일본은 핵오염수를 과감하게 우리의 공동 우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우길기 금지 조례를 없애자고 나섰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총선 참패로 레임덕에 빠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의 파트너 인정 소식이 과연 희소식일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완전히 구겨지고 유리도 산산조각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목천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가 1.2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적재물이 도로로 쏟아졌고 1시간가량 이 부근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 50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수상한 물체가 미국 플로리다의 한 주택을 덮쳤습니다.
하늘에서 성인 주먹만한 덩어리가 갑자기 지붕을 뚫고 집안에 떨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우주에서 온 쓰레기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작은 포탄을 맞은 듯 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구멍은 2층 바닥까지 이어집니다. 성인 남성 주먹만한 금속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뚫고 지나간 흔적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8일 벌어진 일인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With such force to cause so much damage and totally, I'm super grateful that very heavy and very damaging. I mean, this lands on anybody or any structure will completely destroy it. 알고 보니 이 금속 덩어리는 우주에서 온 겁니다. 3년 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쓰레기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물 운반대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데 사용된 지지대에서 떨어진 파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콘을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파편은 높이 10cm, 지름 4cm, 무게는 700g입니다. 이런 우주 쓰레기는 지구로 추락할 때 대기권에서 전소됩니다. 나사는 이번에 파편이 그대로 떨어진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이어 피해자인 오테로 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 문제도 나옵니다. 떨어진 파편이 붙어있던 배터리는 나사 소유입니다. 그러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발사한 화물 운반대 구조물에 부착돼 있던 것이라 복잡해진 겁니다. 나사는 우주 쓰레기로부터 지구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2024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첫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전후반 득점 없이 이어가던 우리 대표팀, 교체 투입된 이영준이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대표팀은 모레 중국과 2차전을 치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구독자 수백만 명의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대형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원이라기엔 그 규모도 목적도 조금 달랐습니다. 550만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올린 공지문입니다. 인천에 모스크를 지을 땅을 계약하게 됐다면서 한국인들에게 제공할 기도처와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 운북동에 있는 이 땅은 약 70평인데 건폐율을 고려하면 건물은 약 20평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동식 주택 같은 거 한 20, 30평 정도밖에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컨텐츠 용도로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금 구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작게 예배당이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 용도로. 이슬람교에선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모스크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대구처럼 주택가 안에 있다거나 이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외진 곳에 제가 주민분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최대한 골라서. 온라인에선 이슬람 사원이 생긴다는 소식에 한국에서 쫓아낼 거다, 돼지 기름을 부어도 지을 거냐, 이런 혐오 표현도 이어졌습니다. 저도 뭐 무조건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 절대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종교를 좀 존중하고 살 수 있는 좀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구독자들을 상대로 사원을 짓겠다며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의 한 결혼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아버지가 결혼식을 볼 수 있도록 병원에서 결혼식을 치른 딸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꽃도 빛나는 조명도 없지만 신부는 병원 복도를 버진로드 삼아서 걸어갑니다. 신랑은 베일을 걷고 딸은 천천히 아버지에게 입을 맞춥니다. 나흘 전 틱톡에 올린 이 영상의 조회수는 약 5천만입니다. 신부 엘리자베스 린데는 지난해 6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아버지가 쓰러지자 결혼식을 취소하고 병실을 예식장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약 중독의 회복을 돕고 늘 자신을 지지해주었던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신부는 아버지를 기리는 특별한 방법이었다며 병원에서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옛 증권거래소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5년 전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탔는데 또 유럽의 역사적인 건물이 타버린 겁니다. 56m 높이의 첨탑에 새빨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도시를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연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1615년에 지어진 베르젠이라고 불리는 덴마크의 옛 증권거래소 건물인데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유명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소방대는 건물 안의 명화들을 구해내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주민들도 모두 나서서 명화를 옮기는 걸 도왔습니다. But that was such a touching moment to hold Danish national history in your hands and it, to grasp the seriousness of this terrible fire. 2019년 4월 15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타버린 걸 떠오르게 하는 대화재에 주민들은 코펜하겐에 있는 우리의 노트르담이 불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 어제는 세월호 10주기였습니다. 저희는 세월호에서 나온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휴대전화 속 녹음을 통해 아이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추억 많이 만들라는 엄마 말에 준민이는 하트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이는 누나에게 자기 없는 사이 금붕어 밥을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대화였습니다. 아직 안 갈 줄 모른대요. 이렇게. 이때가 8시 좀 넘었었네. 날씨가 나빠 늦어진 출발. 12시간 뒤 아이들은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에이 뭐 괜찮겠지 하면서 셀카 찍어야지. 상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타이타닉 된 것 같아. 야 진짜 야 너무 심해 이거. 야 이게 이렇다고 지금.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듣자니 불안합니다. 현재 계시는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 죽이는 거야.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집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전화 안 터진다고? 안 터져. 아 망했다. 문자가 겨우 오갑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밖으로 나와라 해도 아이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6번 시도 끝에 겨우 엄마와 닿은 통화. 잠깐 있다 끊겼어요. 선생님이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도우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만은 제발 수학여행 가지마. 오빠처럼 되기 싫으면 이번 열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나 하며 이 영상을 남길 때도 아이들은 마지막 인사가 아니길 바랐을 겁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간호사를 꿈꾸던 19살 대학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취방에 들어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일주일 넘게 입원했다가 숨졌는데 수사기관은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며 폭행 가해자를 풀어주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지난 1일 만신창이가 된 19살 이효정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들어 부었고 목이 졸린 흔적도 선명합니다. 다리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폭행한 가해자는 동갑인 전 남자친구 김모 씨였습니다. 어머니 그 효정이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효정 씨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때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 것 보고 때렸어. 자신을 피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기를 안 만나고 왜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같이 먹느냐. 심하게 맞은 효정 씨는 거제 한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10일 새벽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앞이 거의 안 보인다. 사물 구별도 못하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부산과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안 아프게 해준다고. 모두 못 받겠다는 사이 4시간이 흘렀고 효정 씨는 숨졌습니다. 사망 뒤 가해자 김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풀려났습니다.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며 검찰에서 체포를 불승인한 겁니다. 유족은 장례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입간식 때 봤는데 그 눈 그대로예요. 한쪽 눈이 다 안 감겼어요. 내가 이쪽 눈을 감겨주려고 아무리 해도 안 감겨요. 폭행의 흔적이 선명한 딸의 시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심을 둘러싼 심판들의 은폐 사건이 계속 논란입니다. 피해 구단 NC는 KBO에 항의 공문을 보냈고 감독들도 늑장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프로야구 심판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빠지는 국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계방송을 타고 실시간으로 들통난 심판들의 모의. 막상 현장에 있던 팬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오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중단된 시간만 10분. 휴대전화에 귀를 대고 중계방송에 의존할 뿐이었습니다. 야구장 전체에 그냥 퍼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심판이 잘못 듣거나 만약에 그걸 어떤 음성이 나오는지 팬들은 모르니까. 사실 전 세계 최초로 1군 무대에 도입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로 불리는 이른바 로봇 심판은 잘 정착되는 듯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일관된다는 믿음 때문에 심판과 선수 사이 소모적인 논쟁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심을 심판들이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며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로봇 심판을 가동해도 볼 판정의 최종 주체는 심판이고 이번 사례처럼 그 과정에서 그릇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O가 해당 심판 3명을 상벌위원회를 건너뛰고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강한 징계를 예고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짜 정말 이전에도 편파 판정을 해왔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감독들은 로봇 심판의 볼 판정이 더그아웃의 태블릿 PC에 늦게 전달되는 문제는 다들 알고 있었던 일이었다며 KBO의 늑장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9회 말 투아웃 그리고 홈런. SSG의 최정이 개인 통산 467번째 홈런을 치면서 이승엽과 나란히 최다 홈런 1위에 올랐습니다. 홈런 기록의 극적인 승리까지 이희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SSG의 최정이 극적인 동점포를 쏘아올립니다. 개인 통산 467번째 홈런. KBO 통산 최다 홈런 1위. 이승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이 기록은 기아전 드라마 같은 승부와 맞물렸습니다. SSG가 기아에 3대4로 지고 있던 9회 말, 최정이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리자 그 다음은 한유섬이 투런포로 뒤를 바쳤습니다. SSG의 역전 끝내기 승리였습니다. 기아는 7연승 문턱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18시즌 연속 2자릿수 홈런을 날린 37의 최정은 이제 홈런 1개만 추가하면 이승엽이 쓴 홈런 역사를 갈아치웁니다. 너무 극적으로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큰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치다 보니까 이렇게 홈런 수가 누적이 돼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 곳곳이 안개로 자욱합니다. 서해대교, 인천대교 등 해안 주변 다리나 강이나 호수 주변 도로에선 안개로 시야가 답답할 수 있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항에 가실 때는 항공기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